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7일 화요일 오후 3시 53분입니다. 세계 증시의 상승이 일단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반등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여튼 움직임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방향성이 아직 미정이에요. 지금 이제 제가 세계 증시의 상승이 둔화가 되고 있다, 반등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 약간 나라마다 차이점은 있습니다. 지난번 하락 추세 기억나시죠? 지난번 몇 주간 지속되던 하락 추세가 있는데 일부 증시는 이 하락 추세 중에 만들어 놓은 의미 있는 직전 고점이 있단 말입니다. 직전 고점. 여기를 일부 증시는 이번에 반등을 하면서 넘어갔어요. 넘어갔으면 사실 하락 추세는 아닌 거거든요. 하락 추세라는 거는 고점과 고점이 낮아져야 되는데 이번에 이 직전 고점을 높였으면 이거는 일단 명확하게 따지면 하락 추세는 아닌 겁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저점이 낮아지는지 저점이 높아지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저점에 대한 부분의 테스트는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상승 추세냐? 그것도 또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혼조한 구간인데 표현은 그렇습니다. 표현은 어쨌든 이 하락 추세 중에 하락 추세를 건드리지 않는 하락 추세의 변화가 없는 상승은 반등이죠. 하락 추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이런 것은 중간에 이렇게 올라오는 건 반등이지만 이 하락 추세를 탁 넘어서는 이런 거는 반등이라고 표현하기 어렵죠. 이런 건 상승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부 증시는 이렇게 상승으로 좀 올라오기도 했기 때문에 상승이 둔화된다 혹은 반등이 둔화된다 이렇게 표현은 조금씩 좀 애매하게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애매하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런 단어의 개념은 좀 참고적으로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락 중에 하락 추세에 지장을 안 주면은 그거 반등, 하락 추세에 지장이 있으면, 변화가 생기면 그거는 상승으로 이렇게 표현을 좀 달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의미는 대충 비슷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충 제가 뭘 이야기하시는지는 전반적으로는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안 좋았던 분위기는 좀 남아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몇 주 동안 안 좋았던 거 혹은 몇 달 동안 안 좋은 분위기는 여전히 극복하지는 못해서요. 아직은 그런 기운이 좀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금리도 금리가 폭락하고 있었는데 금리의 폭락은 일단은 좀 이것도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들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여기서 오버슈팅을 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가만히 그냥 어떤 일상적인 시세로 돌아갈 거냐,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리의 하락이 둔화되면서 여기서 찔끔찔끔 움직이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증시의 상승 혹은 증시의 반등도 찔끔 하면서 여기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기간 조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격 조정이 될지 아니면 기간 조정 이후에 계속 올라갈지 이제 이걸 잘 보면 되는데 아직은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어요. 금리도 그죠? 여기서 언더슈팅이 더 이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탄력적인 반등을 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게 될지 아직 방향성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정이 나오느냐를 앞으로 잘 보자. 증시고 금리고 어떤 조정이 나오냐, 기간 조정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가격 조정이 나올 것이냐, 이런 거를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 명확한 결론이 나타나지는 않은 거예요. 언제든 여기서 가격 조정으로 증시가 연결될 수 있고 언제든 계속해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슈팅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하여튼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잘 보자. 어떤 조정을 보이는지 잘 보자. 요게 일단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 거고, 약간 조금 여기다 좀 살을 좀 더 붙여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요.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굉장히 확대가 된 거 맞죠? 증시가 차분히 오르는 거 아니죠. 물론 변동성 지수는 떨어졌을 겁니다. 증시가 급락하다가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반등을 했으니까 변동성 지수 빅스 자체는 하락했을 수 있죠. 빅스는 하락했을 수 있지만 근데 이게 변동성 지수가 하락한 거하고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진, 이거는 좀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지금 증시는 누가 봐도 난리법석을 부리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변동성 지수가 떨어졌을 수는 있지만 분명히 난리법석을 부리고 있는 건 확실해 보여요. 그죠? 금리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나 증시가 최근에 지난주에 반등하는 걸 보나 이거는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겁니다. 변동성은 분명히 커져서 굉장히 난리법석을 부리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모습이죠. 물론 이제 지난 1, 2거래일 어제 오늘 이런 거 어제 오늘은 기간 조정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변동성이 좀 줄긴 했지만은, 근데 어쨌든 이 추세적인 이런 변동성의 확대, 이거는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은 진행 중인 현상입니다. 방향성이 조금 달라져서 그렇지 변동성은 여전히 어마어마합니다. 증시 그죠? 급락했었잖아요. 증시 급락하다가 급등하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거고, 금리도 급등하다가 결과적으로 지난주에 폭락을 한 거니까 이것도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 될 시장의 지금 보편적인 특징은 계속해서 변동성이 죽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변동성이 죽지 않으면은 이게 어디에 유리할까요? 이게 그러니까 어디에 유리하다라는 게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게 유리할까요? 주식시장에 이게 안 좋은 요인일까요? 일단 변동성이 이렇게 크다는 건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 별로 좋지는 않은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었죠. 만약에 이제 오버슈팅이 나온다 한들 여기서 만약 증시가 추가적으로 오버슈팅을 해서 혹시나 뭐 이제 하락 추세를 끝내고 하락 추세를 이렇게 쭉쭉쭉 진행되는 하락 추세를 끝내고 상승으로 전환된다고 한들 이게 만약 슈팅성으로 이렇게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돼버리면은 이거는 하락 전환을 위한 엄청난 속임수로서 활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어쨌든 변동성이 죽지는 않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안 죽고 있다라는 거는 일단 이거는 분명히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래왔고 높은 확률로 이 증시 하락에 유리한 거지 이게 증시 상승에 유리한 거는 증시의 중장기적인 상승에 유리하지는 않은 겁니다. 이게 변동성 확대라는 건요. 근데 지금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고 계속해서 어떤 그런 흐름이 유지되려고 하는 모습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하방 투자하시는 분들, 증시 하방 투자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제 생각에는 여기서 갑자기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는 슈팅이 자연스럽더라고요. 이제는 뭐 그냥 차분히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증시도 하락하면은 팍 떨어지고 올라가면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이게 사실 자연스러운 순리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움직임이 둔화가 돼요. 증시가 하락을 하긴 하는데 찔끔찔끔 하락하고 증시가 오버슈팅을 하더라도 찔끔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오히려 이제 증시 하방 생각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아무튼 또 봐야 될 포인트를 하나 변동성의 개념에서 좀 하나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변동성이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렇게 난리 난 상황에서 증시가 상승이 이게 이런 상황은 증시에 우호적이지는 않다. 증시 상승에 우호적이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에서 조금 더 이제 살을 좀 더 붙여서 증시 주변 상황도 조금 좀 더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그만큼 이제 지금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자리가 굉장히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자리라고요. 그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장단기 금리가 이 자리가 0이라고 치면 지난 몇 년 동안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가 여기서 이제 드디어 0을 향해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순간이라고요.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되는 이 순간이 어떤 위기가 터지는 가장 어떤 그런 취약한 순간이었습니다. 베어스팁, 지금 베어스팁,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되고 있는 이런 흐름이 아직 끝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시기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증시의 변동성, 금융시장의 변동성까지 확대가 되어 있잖아요. 이 베어스팁, 장기 금리의 상승이 아직 끝났다라고 도장 찍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어쨌든 무슨 일이 생긴다면 지금 생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거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여기 고용지표 이야기를 좀 더 하나 좀 더 붙이고 싶은데요. 지난주가 아마 지난주였을 거예요. 그죠? 미국 고용지표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실업률이 찔끔 높아진 걸 확인했어요. 실업률이 찔끔 높아진 걸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실업률이라는 게 그렇다. 오랫동안 어떤 하방 경직성을 만들고 차트 모양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오랫동안 하방 경직성을 만들고 지금 머리를 슬슬 들고 있는데 이게 머리를 들고 있는 게 지금 일단 추세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긴 하다.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진행되면 실업률은 한 번에 확 이렇게 급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조심해서 봐야 된다. 일단 실업률이 좀 머리를 좀 들기 시작한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거든요. 이거 우리가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있는 상황에 증시의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바닥을 다지고 있던 고용시장이 조금씩 좀 약해지는 게 이번 주에 지표를 확인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다는 징조가 아니냐라고 우리가 좀 의심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재밌는 공부할 만한 데이터를 좀 하나 가지고 왔는데 하나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뭐라 발음을 해야 되나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룰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룰이냐면은 실업률의 3개월 이동 평균치가 최근 12개월 저점보다 0.5% 이상 높아지면 항상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것이 이 룰입니다. 근데 지금 이 룰에 거의 부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9차례의 이런 사례들을 고려를 해보면은 내년 1월쯤에 무슨 일이 생겨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준에서도 뭐 내년 실업률을 실제로 4.6, 최대 5.2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좀 전에 봤던 샵룰에 기반한 경기 침체 경로에 부합을 한다라고 하네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 좀 주의해서 봐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실업률의 3개월 이동평균치가 지난 12개월 저점보다 0.5% 이상 높아진다라는 것은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걸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최근 3개월간 이평선이 최근 12개월간 저점을 특정 값 이상 상회하는 거니까 뭐 대략적으로 그죠? 뭐 제가 이야기한 거 오랫동안 하방 경직성을 보이다가 최근에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과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업률이 이렇게 찔끔찔끔 높아지는 거를 좀 경계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다 대고 또 그리고 지금 이 사실 주목받지 못했는데요.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 시티즌스 은행이 결과적으로 폐쇄 조치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올해 3월 달에 미국 은행들이 대규모로 파산할 때 그때 이미 말이 한번 나왔었던 그때 쟤 망할 거야 라고 이렇게 후보로 올랐던 은행이긴 합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지금 이번에 망했다라고 하네요. 며칠 안 됐습니다. 사실 이것도 좀 잊으면 안 되겠죠, 그죠? 지금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지난번에 은행들이 망했던 3월 달의 금리 수준과 지금의 금리 수준은 명확하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때 은행들이 망했던 게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4%에서 여기서 은행이 망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은행들이 사실 망하는 것도 그다지 뭐 이상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금리가 중소형 은행들의 어떤 영업에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니까 저런 은행들도 계속 망할 수 있다. 어떤 그래서 연쇄부도 이런 거하고도 좀 연관을 좀 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점들 우리 다 같이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다 좀 하나만 좀 더 좀 마지막으로 살 하나만 좀 더 붙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원화가 굉장히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주요국 통화에 대해서 굉장히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현상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것도 사실 좀 굉장히 지금이 중요한 때라는 거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어떤 스모킹 건 어떤 심증 이런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환율이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엔화가 장난이 아니죠. 엔화가 요즘에 엄청나게 싸지 않습니까? 엔화가 860원대를 갔다 왔어요. 864원을 터치하고 왔습니다. 864원을 터치했다고요. 유로화도 그렇고요. 위안화도 그렇고 원화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하여튼 명확한 어떤 관련성 이런 건 제가 잘은 못 찾겠지만은 대략적으로 이제 그냥 그림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이제 N1 환율이죠. N1 환율. 이번에 지금 이제 오늘 종가가 870원입니다. 이 차트인데 사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엔화가 매력적이었던 때가 한 번씩 있단 말이죠. 이런 때 이후로 한국 증시가 어떻게 됐었나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가 97년이네요. 공교롭게도 97년. 이러고 나서 IMF 왔죠. 공교롭게도 이때가 또 그리고 2007년 7월이네요. 이때 2008년에 금융위기 왔죠. 그리고 물론 이때는 이제 워낙 변동성이 심했던 시기니까 이때는 일단 패스하고요. 2015년 이때쯤도 하여튼 뭔가 제가 이거 증시가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너무 좀 이 원화가 엔화 대비 이렇게 강하게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때가 한 번씩 있었는데, 이런 때마다 일단 끝이 좋진 않았다. 지금 이 흐름이 지금 이 원화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 흐름이 완전히 끝났는지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흐름들은 근데 일단 전반적으로 그 이후에 좀 뒤끝이 안 좋았다. 조금 좀 뒤끝이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사실 굉장히 좀 간당간당합니다. 좀.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굉장히 좀 위험한 순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원화 초강세가 나타나는 게 저는 일단 우연일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공매도 금지를 미리 지금 선수를 쳤다. 이게 참 좋은 조치라고 생각이 일단 잘 되지는 않는, 저의 생각은 그래요. 저의 생각은 공매도 조치가 참 잘못한 조치다. 증시가 단기적으로 오르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는데, 그 효과는 인정하는데 타이밍이 영 잘못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제가 그냥 편의상 지금 이게 N1 요것만 지금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여기다가 유로화 원화 환율을 겹쳐놔도 되고, 여기다 원달러 환율을 겹쳐놓으셔도 되고, 어쨌든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좀 이 냄새가 꾸리꾸리한 지금 그런 시기에 와 있는 것은 좀 분명합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 지금 이 굉장히 타이밍이 좀 더럽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뭐 혼자만의 시나리오 쓴 거죠, 그죠? 여러 가지 심증들을 좀 갖다 붙여서.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재료들을 보여드렸는데, 이런 재료들을 섞어서 뭐 저만의 어떤 의견을 좀 제시해 드려봤는데, 하여튼 판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하여튼 지금 증시는 일단 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조정입니다. 조정, 증시 조정. 증시는 더 올라가고 싶어하는 흐름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근에 금융시장의 이런 높은 변동성,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되고 있는 거, 장기 금리가 특히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실업률이 또 슬슬슬 또 고개를 들고 있네, 뭐 이런 점, 거기다가 원화가 갑자기 이렇게 일제히 초강세를 보인다. 야, 이거 뭔가 큰 거 오는 거 아니냐라는 뭐 그냥 생각 정도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살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심하자.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공격적으로 하방 베팅을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긴 한데, 뭐 그래서 뭐 조금 뭐 걸러드려야 뭐 될 수도 있긴 한데요. 하여튼 지금이 위험하다라는 건 어쨌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해드린 이런 것들이 근데 실제적으로 뭐 제가 하방 베팅을 하는 사람이라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봐도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한 징조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돈 벌 때가, 지금은 돈 벌 때가 아니죠. 지금은 이제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돈을 지킬 때다. 지금 상황에서 사실 돈 벌려고 나서는 게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든 내 돈을 잘 지키는 거가 사실 가장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니까 욕심도 많이 나죠. 야, 내가 여기서 이걸 샀으면 얼마를 먹고, 그죠? 오늘 단타를 쳤으면 얼마를 먹고, 오늘 뭐 위아래로 몇 프로냐, 얼마를 먹고,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욕심을 좀 버리시는 게 지금 사실 가장 좋다. 지금은 잘 살아남는 게 일단 가장 일반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너무나 일단 살아남는 것 자체가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고요. 공격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기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어쨌든 위험 감수를 어떻게 하실지는 본인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고, 본인이 하여튼 잘 생각하셔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죠? 사실 그 투자하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겠어요? 진짜 매력적인 때. 그런 때, 그죠? 그 사실 뭐 그런 때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IMF 때나 한국의 IMF 때나 2008년 금융위기 같은 때나, 사실 이제 이런 때나 와야 이제 뭐 공격적으로 하는 거지. 지금 사실 이도저도 아닌 이런 상황은 사실 공격적으로 뭘 하는 때는 아니에요. 지금은 사실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 그죠? 지켜야 될 때, 계속해서 지켜야 될 때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그런 시기가 굉장히 길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자. 물론 뭐 저는 계속 뭐 공격적인 하방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라 조금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간 뭐 가장 어떤 뭐 정석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지키는 게 사실 맞다. 지금은 지키는 거에 열중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쭉 풀어봤네요. 간단히 기술적인 이야기들, 오늘 있었던 일을 체크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그냥 차트만 쭉쭉쭉쭉 보고 그냥 쭉쭉쭉 넘어갈 거예요. 특별한 일 지금 없습니다. 마침 원화, 엔화, 이거 그 엔화 환율 켜 있으니까 잠깐 보자면은 흐름 둔화죠? 흐름 둔화. 급락했다가 흐름이 둔화되고 있어요. 여기서 찔찔찔찔 기간 조정하다가 또 빠질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또 올라오면서 이제 또 굉장히 또 혼조한 그런 구간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이 슈팅 가능성을 열어 놓으셔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지금 약간 금융시장이 좀 맛이 간 거예요. 약간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갈 수도 있다라는, 평상시면 또 못 가요. 평상시면 여기서 바닥 나오는 게 맞는데 평상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또 헷가닥 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다만 이제 내가 엔화 사고 싶다, 난 이 자리에서 엔화 사야겠다, 꼭 결심을 쓰시는 분들은 손절의 기준은 등장했네요. 그죠? 손절의 기준 865원이 붕괴되면 또 도망가야죠. 그죠? 아닙니다. 엔화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매수의 기준 865원이란 기준은 생겼지만 매수하면 안 된다.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 확인했고요. 일본 조금 더 볼까요? 그 니케이 지수인데요. 급등하다가 얘도 급등 둔화, 그죠? 상승 둔화.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오버슈팅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헷가닥한 상황이라, 지금 여기서 더 오버슈팅 나올 수 있다. 아직은 뭐 이 정도면은, 이거는 사실 그 의미 있는 그런 엄청난 뭐 가격 조정까지는 아닌데요. 일단은 가격 조정으로 들어는 왔다라고 보입니다. 가벼운 가격 조정 정도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해요. 엄밀히 따지자면 이 양봉을 붕괴시키면은 이거는 일단 가격 조정으로 봐줘야 되긴 할 것 같거든요. 여기를 일단 이 양봉을 붕괴시켰으면은 일단은 이거는 가격 조정으로 봐주자. 기간 조정은 아니다. 근데 이 정도 빠져서는 아시죠?
얼마나 많이 빠졌느냐에 따라서 다음번 상승 탄력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정도 빠진 거는 여전히 오버슈팅의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여전히 미친 장세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된다,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중국 증시는 지금 굉장히 무거운 저항에 걸린 겁니다. 굉장히 무거운 저항. 선이 왜 삐딱하게 꺼지나. 대략적으로 여기가 좀 중요한 저항이라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근데 매물대 부근에 왔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자리가 왜 중요하다라 말씀드리냐면, 여기는 지난번에 중국이 증시 부양책을 내놨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에요. 근데 붕괴가 됐다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 됐죠. 이 자리를 넘냐 못 넘냐는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미래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큰 단서가 될 건데, 일단 아직은 못 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무거운 저항이니까 일단 상승 혹은 반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반등이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헷가닥 하면서 또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다시 자빠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구간입니다. 아래쪽으로 베팅하자면 이제 어느 정도 근거는 좀 있긴 있는데요. 여기 어딘가 잘 못 넘고 있으니까 근거는 있는데, 하여튼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막 뭘 베팅하고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도 하나씩 좀 보자고요. 위안화도 뭐 보시다시피 이번에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이렇게 어떤 추세선을 좀 깨긴 깼는데요. 그래도 일단 뭐 큰 박스권, 그죠? 지난번 지지선들이 좀 워낙 많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이거 혼란한 구간이다, 이 정도로 일단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패스하고요. 이거는 이제 USD JPY니까 그 엔화하고 달러, 그죠? 네, N 달러 환율인데 150은 어쨌든 분명히 지키는 모습입니다. 150에 대한 지지력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흐름 자체는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계속해서 일단 달러 강세는 지속되는 게 아닐까, 일단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들 일단 뭐 특별히 변화는 없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우리 대충 느낌 오죠. 최근에 원화만 주요국 통화에 대해서 초강세를 보였는데 원화가 조금 좀 투기적으로 움직였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뭐 엔화도 막 이렇게 막 초강세를 보이고 이랬다면 진짜 진정한 달러 약세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여튼 지금 원화만 유달리 초강세를 보였거든요. 이거는 제 생각엔 어떤 좀 투기적인 그런 거에 의한 거라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죠. 제가 좀 전에 그림 복잡하게 그려서 이야기한 거, 이거 어떤 세계 증시가 뭔가 좀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라는 그런 심증이 지금 원화만의 초강세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거 유추할 수 있는 게 아닌지, 뭐 이런 생각 정도 해봤습니다. 패스하고요. 대충 지금 수박 겉핥기 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독일 증시인데요. 하락이 일단 명확히 상승이 둔화가 되고 있죠. 중요한 중요했던 일단 저항 자리는 돌파 한착했기 때문에 일단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흐름은요. 근데 얘는 일단 아직까지 반등입니다. 그죠? 중요했던 어떤 의미 있는 고점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한 파동으로 쭉 빠졌기 때문에 다음번에 반등할 때도 아직까지는 이게 그냥 반등이 되는 거예요. 물론 중요한 저항을 돌파 한착했기 때문에 조금 희망차 보이고 그렇긴 한데, 일단 둔화가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정도면 기간 조정이죠. 아직까지 뭐 이 양봉 딱히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일단 기간 조정으로 봐주고, 얘도 추가로도 올라갈 수 있다,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하방 베팅 하자면 근거가 없지는 않죠. 3거래일 동안 어딘가 저항을 확인했으니까 이 자리는 하방 베팅의 근거가 되긴 한다. 약한 놈은 아래로 후려 패시면 되는 거고, 강한 놈은 강하다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오늘 미국 증시처럼 S&P와 나스닥은 하방 베팅의 근거가 거의 없다라고, 이건 없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러셀 지수는 모양이 다르잖아요. 명확히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에요. 각각 모양마다 다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 수박 겉핥기 했고요. 한국 증시도 사실 똑같습니다. 한국 증시도요. 지금 보시면 이거는 그냥 뭐 상승이 둔화됐다라고 하겠습니다. 상승이 둔화. 왜냐면은 여기 직전 고점 자리를 넘었기 때문에 코스피가 선물 330 여기를 돌파 한착했죠. 명확히 돌파 한착했기 때문에 일단은 명확하게 돌파 한착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은 끝났다라고 일단 보고, 그럼 일단 상승이 일단 둔화됐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물론 오늘 이제 종가상으로 328이 돼서 330을 붕괴시키긴 했는데, 그래도 어제 돌파했던 게 임팩트가 워낙 크니까 일단 상승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상승이 일단 둔화가 되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뭐 오늘 선물이 7포인트가 빠졌다, 야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다,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7포인트가 오늘 선물이 6.9포인트 뭐 7포인트 가까이 빠졌다라고 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게 아니죠.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을 볼 거면 변동성을 고려해서 봐야 된다고요. 어제 선물이 15.7포인트가 올랐었네요. 15.7포인트 오르고 그 다음날 6.9포인트 하락하면 이게 하락이에요? 하락이 아닙니다. 이런 건 아직까지 그냥 가벼운 기간 조정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봉의 길이가 워낙 길어졌기 때문에 이런 급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시세가 나오긴 한 건데, 이거는 아직까지 그냥 가벼운 기간 조정이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런 상황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변동성 자체가 시장이 이제 여기서 차분하게 움직이면 하방 보시는 분들은 그게 사실 골 때려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딱히 일단은 뭐 어쨌든 일단 뭐 여기서 오버슈팅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충분히 아래쪽으로 더 갈 수 있으나 아직까지 그런 방향성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기간 조정 중입니다. 눌림시 매수가 조금 더 맞는 전략이고요. 물론 이제 오늘 나온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335에서 밀렸네. 선물 335를 못 넘고 있네. 335를 나는 반등시 매도 전략, 나는 어떤 하방 진입의 기회를 삼겠다.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근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강력했던 매수세이기 때문에, 하루에 15포인트가 올랐던 매수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검증이 좀 오래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하여튼 근데 근거는 있다. 굳이 따지면 335가 하방 진입의 근거긴 하다. 하여튼 그리고 지금 변동성이 어쨌든 계속 확대가 돼 있기 때문에 하방 보시는 분들은 그다지 뭐 가슴 아파할 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뭐 들고요. 말씀드렸죠. 이렇게 옵션 수급이 들쭉날쭉하고 이러면은 이 자리는 사실 중장기적인 고점이 될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검증이 필요하다라고요. 지금은 뭐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워낙 강력한 호재와 이 수급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지금 겹쳐져 갖고 이거는 일단 그냥 보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이게 지금 조정이 옆으로 기다가 또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어이없게 하락으로 또 전환이 돼서 또 폭락이 시작될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거는 일단 이 상승 흐름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추격도 부담스럽죠, 그죠? 추격도 부담스럽고 뭐 할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 없으시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야기 쭉 드리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뭐 그렇죠? 코스닥도 이게 뭐예요? 그냥 상승 중 눌림인 거예요. 가벼운 기간 조정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요. 가벼운 기간 조정, 잘 올라가고 있다,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예요. 얘도 보시다시피 어떤 중요했던 지난번에 직전 고점 뭐 이런 자리를 명확하게 돌파한 척했기 때문에 반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상승이라고 표현할게요. 상승이 둔화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상한 건 없다. 하여튼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구나. 이 정도만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어제의 급등은 분명히 역대급이긴 했습니다. 그런 거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제 변동성 지수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가 같이 올랐어요. 그리고 오늘 재밌는 게 지수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도 같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일반적이지 않죠. 변동성 지수가 보통 어떻습니까? 지수가 오르면 변동성 지수는 떨어지고, 지수가 떨어지면 변동성 지수가 오르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지금 일단 이런 모습이 아니죠.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뭔가 좀 헷가닥, 뭔가 좀 맛이 간 상태긴 합니다. 이렇게 맛이 간 상태는 하방 베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런 거는 나쁜 상황은 아닌 겁니다. 일단 시장에 정신없는 그런 시세는 이어지고 있고, 정신없는 시세에 휘둘리지 말자. 오늘은 폭락했으니까 하락 전환의 시작이다. 아닙니다. 그죠? 기간 조정, 상승 중 기간 조정이다. 충분히 평상시처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신호가 나오면 움직이자고요. 그죠? 신호등에 불 들어오면 건너가면 됩니다. 신호등에 초록불 들어오면 건너가면 되고, 비가 온다, 눈이 온다라고 해도 초록불 들어오면 건너가는 건 변하지 않는 거죠. 태풍이 와도 초록불 기다려야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상시처럼 똑같이 하자. 원달러 환율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락이 둔화되는 게 자연스러운 날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5일선과 이격도가 어제 97.29까지 갔는데 이건 아주 역대급 시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격이 회복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둔화되는 게 정상이고요. 여기서 일단 기간 조정입니다. 얘도 추가로 아래쪽으로 갈 수 있고, 여기서 얼마든지 위쪽으로 되돌릴 수도 있고, 되돌린다면 사실 또 크게 또 되돌릴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사실 지금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뭐 큰 의미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얘도 아직까지 어쨌든 방향성 미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조심하자. 참, 다만 이 눌림시 매수의 근거는 등장한 겁니다. 그죠? 사실 이 지난번 이 자리를 여기 1320원대를 붕괴시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상승 추세라고 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그래도 어거지로 쥐어 짜내서 요렇게 상승 추세야라고 주장하자면 가능은 하긴 해요.
엄밀히 따지면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긴 한데요. 그래서 사실 눌림시 매수를 사실 해볼 만한, 그런 생각해볼 만한 자리이긴 합니다. 기준은 나왔죠. 기준은 뭐 1300원을 기준으로 하시든 뭐 1295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시든 어쨌든 이 오늘 등장한 양봉들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눌림시 매수가 가능하긴 해요. 그리고 어쩌면 매력적인 자리일 수도 있긴 한데, 일단 근데 분명히 일단 아래쪽으로 가는 이런 흐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위험을 좀 한 번쯤 감수해볼 만 하지도 않을까? 왜냐면 굳이 엄밀히 따져보면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거 믿고 한 번쯤은, 근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눌림시 매수 한 번쯤 들이대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 관리들 잘 하시고요.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고변동성 상황 자신 있으신 분만 하시라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참고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전에 선을 그었었죠. 지금 선이 좀 잘 안 그어져서 그런데 한 번, 두 번 터치했습니다. 이 라인 뭐 대충 명확히 어떤 라인인지 보이시죠? 이번에 이제 이 라인을 다시 테스트하러 내려온 거예요. 물론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이 라인 부근에도 안 내려왔어요. 말씀드렸죠? 이런 라인은 통상적으로 3번까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한 번 테스트할 때 유효. 두 번, 물론 당연히 한 번은 테스트할 거 아니죠. 그죠? 아무튼 이 두 번 테스트까지는 유효합니다. 3번 테스트는 이번에 만약 여기 터치하면은 이거는 죽겠다라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런 식으로 이 자리 터치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만약 버티고, 만약 여기서 의미 있는 저점을 만들어낸다라면은 이거는 상승의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이렇게 이제 가팔라질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큰 뜻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이대볼 수는 있다. 들이대볼 수 있는 근거 정도는 등장했다. 이 정도로 좀 제한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확인이 좀 충분히 좀 더 필요합니다. 말씀드렸죠. 아직 초록불 신호등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저게. 뭐 특별히 뭐 주식은 더 이야기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얘네들도 뭐 잘 올라가고 있고요. 다만 상승이 좀 둔화됐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패스. 오늘 밤 잘 볼 겁니다. 오늘 밤 이제 뭐 둔화가 될지 안 될지 좀 잘 볼 거고요. 기간 조정 이어갈지 어쩔지 뭘쩔지 일단 뭐 아직까지 미국 증시도 사실 혼란스러운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좀 결정을 할 거고요. 일단은 오늘 낮에 계좌에 저기 이제 외화 계좌에 있는 돈 다 옮겨갖고 또 이제 다른 증권사로 싹 넘어갔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뭐 저는 이 자리에서 꺾일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제가 아시다시피 욕심쟁이 투자자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일단 뭐 지켜보고 뭐 어떤 뭐 진입에 뭐 기회가 온다라면은 한 번쯤 뭐 진입해 볼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일단 위쪽으로는 전 일단 베팅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 베팅한다면 아래쪽으로 베팅할 건데 이건 나스닥이고요. 이런 분봉을 보면서 뭐 베팅 하자면은 오늘 밤에 뭐 기회가 온다라고 뭐 생각이 되면 뭐 베팅 하긴 할 건데요. 뭐 지금은 사실 딱히 뭐 드릴 이야기가 없네요. 어떻게 될지 뭐 모르는 상황이라 일단 지켜보고 나서, 일단 근데 지금 이렇게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하방 베팅은 일단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볼 것 같고요. 하여튼 뭐 봐가면서 일단 뭐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뭐 전 근데 하여튼 오늘 밤에도 계속해서 좀 열심히 보긴 볼 거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중요한 저항으로 확인되고 꺾인다면 꺾일 수 있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저녁에 조금 늦게까지 좀 지켜보다가 잘 생각이고요. 금리와 관련해서 베팅도 좀 여전히 하고 싶은 욕심이 좀 있긴 있거든요. 물론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직까지 슈팅의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좀 주의하긴 주의할 건데, 일단 분명히 일단 금리 같은 경우는 어딘가 또 근거가 또 생기긴 생겼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서 일단 오늘 밤에 좀 고민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밤에 뭘 하겠다 이렇게 딱 뭐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좀 일단 상황 봐가면서 좀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뭐 잘 모르겠다. 일단 분명한 건 방향성 고민 중인 거다. 또 아래로 쏟아질 수 있고 얼마든지 또 위쪽으로도 근데 되돌릴 수 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